세계 최강 전차라 불리던 독일의 레오파르트 2. 냉전의 그림자 속에서 탄생한 이 강철의 괴물은 오랫동안 유럽을 지켜온 방패였다. 1970년대 첫 선을 보인 이후 개량을 거듭하며 나토 동맹국들의 신뢰를 독차지한 전차. 화력, 장갑, 기동성 3박자를 두루 갖춘 완성형 무기로 평가되며 세계 최강 전차라는 찬사를 얻었다. 독일의 방산업체 크라우스마파이베그만, KMW,과 라인메탈은 늘 자부심에 차 있었다. 레오파르트2는 단순한 무기가 아니라 독일 기술의 결정체다. 이 말은 결코 과장이 아니었다. 수십 년간 이어진 실적은 그 명성을 뒷받침했다. 냉전 이후에도 유럽 각국은 앞다투어 레오파르트2를 도입했다. 핀란드, 스웨덴, 스페인, 그리스, 터키까지. 전장은 물론이고 전시 퍼레이드에서도 레오파르트2는 늘 당당한 모습을 보여주었다. 대당 120억 원을 호가하는 높은 가격에도 국방부와 장교들은 안심했다. 레오파르트를 선택하면 적어도 품질은 보장된다. 그 신뢰는 굳건했다. 하지만 세상에 영원한 신화란 없다. 21세기에 들어서며 전차 전장의 판도는 바뀌고 있었다. 중동의 사막과 동유럽의 혹한, 그리고 현대전의 새로운 위협 앞에서 과거의 영광만으로는 버티기 어려워졌다. 바로 그때 동아시아에서 새로운 도전자가 나타났다. 대한민국의 K2 흑표였다. K2는 한국전쟁 이후 오랫동안 해외 무기에 의존하던 한국이 자력으로 만들어낸 첫 번째 차세대 전차였다. 독일 MTU의 기술을 일부 차용했지만 그 이상으로 한국이 독자 개발한 시스템을 집약시켰다. 세계 최초로 장착된 능동 현가장치, 자동 장전 시스템, 그리고 한국 지형과 기후에 최적화된 전자장비. 가격은 레오파르트 2보다 낮았지만 성능은 결코 뒤처지지 않았다. 오히려 많은 면에서 앞서 있었다. 한국 방산업체들은 말했다. 우리는 단순히 독일을 따라잡으려 한 것이 아니다. 독일을 넘어서는 전차를 원했다. 이 두 전차가 정면으로 맞붙게 된 것은 2022년 노르웨이였다. 노르웨이는 자국의 주력 전차를 교체하기 위해 국제 입찰을 열었다. 후보는 단 2개, 독일의 레오파르트2와 한국의 K2 흑표였다. 시험은 겨울, 노르웨이 북부 설원에서 치러졌다. 영하 30도에 달하는 혹독한 한파, 얼어붙은 산악 지형, 끊임없이 몰아치는 눈보라. 전차에게 있어 가장 가혹한 환경이 기다리고 있었다. 처음에 레오파르트2는 위풍당당했다. 나토의 자존심답게 설원을 힘차게 굴러갔다. 독일 기술자들은 자신만만했다. 이건 이미 수십 년간 검증된 장비다. 문제될 게 없다. 그러나 시간이 흐르면서 이상 조짐이 나타났다. 엔진이 제 성능을 내지 못했고 전자 장비가 오작동을 일으켰다. 혹한 속에서 각종 부품들이 버티지 못했다. 세계 최강이라는 이름은 점점 무거운 짐처럼 변해갔다. 반면 K2는 달랐다. 눈 덮인 설원을 거침없이 달렸다. 자동 장전 장치는 매끄럽게 작동했고 현가장치는 거친 지형에서도 충격을 흡수하며 안정적인 포격을 가능케 했다. 사격 정확도는 기대 이상이었고 기동성은 눈보라조차 가로막을 수 없었다. 현장에 있던 노르웨이 장교들은 눈을 크게 뜨며 속삭였다. 한국 전차가 이 정도일 줄은 몰랐다. 단순한 값싼 대체품이 아니다. 독일과 대등하거나 어쩌면 그 이상이다. 결과는 놀라웠다. 기술적 우위는 K2가 보여주었다. 그러나 최종 선택은 정치적이었다. 노르웨이는 나토의 일원으로서 독일과의 동맹을 저버릴 수 없었다. 결국 레오파르트2가 선정되었다. 하지만 언론은 달랐다. 현지 신문들은 이렇게 썼다. 성능에서 K2는 우리의 예상을 넘어섰다. 차이는 기술적 우위가 아니라 정치적 선택이었다. 이 기사들은 곧 유럽 전역으로 퍼져나갔다. 군사 전문가들은 토론을 벌였다. 레오파르트2는 여전히 강력하지만 K2는 새로운 시대의 전차다. 가격과 성능, 납기와 유지 보수까지 고려하면
이제 독일의 독점은 끝났다. 독일 언론은 불편한 침묵을 지켰다. 그러나 그들 역시 알고 있었다. 한국 전차의 등장은 더 이상 무시할 수 없는 현실이라는 것을. 두 전차의 차이는 분명했다. 레오파르트 2는 전통과 명성, 그리고 독일의 장인정신이 만들어낸 강철의 괴물이었다. 하지만 그만큼 무겁고 복잡하고 비쌌다. 대당 150억 원에 이르는 가격은 웬만한 국방 예산으로는 감당하기 어려웠다. 유지보수 비용 역시 천문학적이었다. 전차가 고장이라도 나면 부품은 독일 본토에서 수입해야 했고 수리는 몇 주씩 걸리곤 했다. 전투는 기다려주지 않는데 전차는 정비창에 묶여있는 일이 잦았다. 반대로 K2는 실용적이었다. 대당 가격은 90억 원 수준. 그러나 최신 기술을 아낌없이 담아냈다. 자동 장전 장치와 하이드로펠릭 서스펜션은 유럽 전차들이 가지지 못한 강점이었다. 무엇보다 부품 호환성과 정비 편의성이 뛰어났다. 고장이 나도 현장에서 빠르게 교체와 수리가 가능했다. 병사들은 입을 모았다. 레오파르트는 멋지지만 전장에서는 K2가 더 믿음직스럽다. 2023년 유럽의 판도는 결정적으로 바뀌었다. 폴란드는 러시아의 위협에 맞서 대규모 전차 도입을 추진했다. 후보는 역시 독일과 한국이었다. 결과는 충격적이었다. 폴란드는 레오파르트 2 대신 K2 흑표를 선택했다. 그것도 소규모가 아닌 1000대 규모의 대규모 계약이었다. 이유는 분명했다. 독일 전차는 비싸고 납기가 느리고 유지보수가 까다로웠다. 반면 한국 전차는 가격 경쟁력, 빠른 납기, 성능, 정비 편의성까지 모든 면에서 우수했다. 폴란드 국방부 장관은 공식 석상에서 이렇게 말했다. 한국은 무기를 파는 나라가 아니라 해법을 제시하는 나라다. 그 순간 유럽의 시선이 바뀌었다. 한국은 더 이상 신흥 방산국이 아니었다. 독일의 명품 무기가 멈춰선 자리에서 한국의 K2는 당당히 앞으로 나아갔다. 세계의 언론은 새로운 제목을 달았다. 한국, 전차 시장의 새로운 기준을 세우다. 이 이야기는 단순한 무기 비교가 아니다. 그것은 시대의 변화를 보여주는 장면이다. 전차 전장에서 세계 질서에서 과거의 신화가 무너지고 새로운 질서가 태어나는 순간이었다. 레오파르트 2는 여전히 강력하지만 그것은 과거의 영광이었다. K2는 미래였다. 독일의 기술이 멈춰선 곳에서 한국의 기술은 꿋꿋이 달리고 있었다. 역사는 이렇게 기록할 것이다. 세계 최강이라던 레오파르트 2가 무릎 꿇은 곳에서 대한민국의 K2 흑표는 새로운 질서를 만들고 있었다. 폴란드의 선택은 단순한 거래가 아니었다. 그것은 시대의 변화를 알리는 신호탄이었다. 전차의 본고장이라 불리던 유럽 한가운데에서 독일의 전차가 아닌 한국의 전차가 선택되었다는 사실은 곧 유럽의 방산 질서가 흔들리고 있음을 의미했다. 언론의 반응은 뜨거웠다. 영국의 BBC는 이렇게 보도했다. 레오파르트 2는 여전히 강력하지만 가격과 납기, 운용성에서 한국의 K2가 훨씬 앞섰다. 이제 유럽은 새로운 선택지를 갖게 되었다. 독일의 슈피겔지는 무거운 논조로 기사 제목을 뽑았다. 폴란드, 독일 대신 한국을 택하다. 우리의 시대가 저물고 있는가? 프랑스의 르몽드는 분석했다. 유럽의 방산 주도권은 균열을 맞고 있다. 한국은 더 이상 신흥국이 아니다. 이제 유럽과 동등한 수준의 파트너다. 군사 전문가들의 평가는 더욱 구체적이었다. 노르웨이 시험을 지켜본 일부 관계자들은 솔직하게 말했다. 성능만 놓고 보면 K2가 더 우수했다. 레오파르트 2는 명성이 있었지만 혹한 속에서는 잦은 문제가 드러났다. 그러나 정치적 압력이 최종 결정을 바꿨을 뿐이다. 이 말은 곧 유럽 내에서도 K2의 기술력을 인정하지 않을 수 없음을 의미했다. 미국의 반응도 흥미로웠다. 워싱턴 포스트는 한국의 방산 성장을 집중 조명하며 이렇게 썼다. 한국은 더 이상 소비국이 아니다. 공급국이며 기술 강국이다. 미국의 오랜 동맹국이자 전략적 파트너로서
한국은 방산 시장에서도 새로운 중심축이 되고 있다. 펜타곤 내부 보고서에는 이런 문구가 있었다. K2 전차는 나토 동맹국들에게 실질적인 대안이 되고 있다. 미국 역시 이를 무시할 수 없다. 반면 중국과 일본은 불편한 기색을 감추지 못했다. 중국은 관영 언론을 통해 한국의 성과를 축소하려 애썼다. K2는 아직 실전 경험이 부족하다. 진짜 시험되는 전장이다. 그러나 속내는 달랐다. 한국의 기술력과 빠른 성장 속도는 중국에게 가장 큰 위협이었다. 일본 역시 긴장했다. 아사히 신문은 한국 K2가 유럽 시장을 잠식하고 있다. 일본의 십식 전차는 외부 수출에서 경쟁력이 부족하다며 이기감을 드러냈다. 아시아 내부에서조차 한국 전차가 독주할 수 있다는 전망이 나오기 시작한 것이다. 세계는 이제 묻는다. 무기의 가치는 어디에서 결정되는가? 단순히 비싸고 정밀한 기술에서 오는 것일까? 아니면 혹독한 환경 속에서도 끝까지 버텨주는 실용성과 신뢰성일까? 노르웨이의 설원, 폴란드의 선택, 그리고 유럽 언론의 보도는 그 답을 이미 말해주고 있었다. K2 흑표는 값싼 대체품이 아니었다. 그것은 새로운 세대의 전차, 새로운 기준이었다. 독일의 레오파르트 2는 여전히 강력하고 유럽의 군대는 여전히 그 전차를 의지한다. 그러나 그것이 멈춰선 자리에서 한국의 K2는 묵묵히 달리고 있었다. 더 가볍고, 더 빠르고, 더 합리적인 전차, 병사들이 믿을 수 있고 장교들이 운용할 수 있으며 국가가 감당할 수 있는 무기. 그것이야말로 진짜 강자의 조건이었다. 역사는 늘 새로운 기준을 세우는 나라에 의해 다시 쓰인다. 20세기에는 독일이 그 기준을 세웠다. 그러나 21세기의 오늘, 한국이 새로운 기준을 만들어가고 있다. 레오파르트 2의 신화가 무너진 자리에서 K2 흑표는 새로운 서사를 써 내려가고 있다. 그리고 언젠가 역사는 이렇게 기록할 것이다. 세계 최강이라던 독일의 전차 레오파르트 2가 무릎을 꿇은 곳에서 대한민국의 K2 흑표가 새로운 질서를 세웠다. 한국은 더 이상 도전자가 아니었다. 그 자체로 세계의 기준이었다.